프리뷰를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총 5종목이 나왔습니다. 한 70개 정도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종목은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윤상 FNC, 제이오, 더네이처홀딩스, 진에어, 코스맥스 MBT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있는 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네요. 단가. 어쨌든 계속 볼게요. 실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윤상 FNC 제외하고 다 실적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5개 볼게요.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은 먼저 코스맥스 MBT부터 볼게요. 코스맥스 MBT.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4는 흑자 전환이 돼요.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근데 분기 실적은 없습니다. 분기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가야 되는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뭐 2022년 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볼 거예요. 여기까지 안 보고 좀 보수적으로 진짜 박스권만 보자. 요 관점으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 아이고 가격까지 다시 나왔네. 지금 저항이 어디가 돼 있냐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렇게 저항이에요. 그 전에 그 지지 부근이 3,79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깨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4,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다 확인을 좀 해놓을까요? 좀 보수적으로 보죠.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3,985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손절가는 이곳 깨지게 되면 어디까지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3,790원은 손절가입니다. 손절. 그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7,000원이죠. 박스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부근이 있죠. 이 부근에서는 조금 밑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 가격이 있죠. 지지가 계속 나왔던 이 가격.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4,65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고요. 박스권 매매, 박스권 하단까지 왔습니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에어 볼게요. 진에어. 진에어는 원래 예상 실적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에어가 올해 예상 실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요.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분기 보게 되면 분기도 2분기는 좋진 않아요. 근데 성수기가 보통 3분기부터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2분기 실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요거는 실적 나오기 전까지 그냥 짧게 먹고 빠져야 된다. 요 말씀을 먼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시 매수. 12,500원에 매수하고 손절가는 대신 여기 적혀 있죠. 딱 잡혀 있습니다. 12,050원. 목표가는 14,000 부근.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2분기에 아마 그냥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쉬는 날이 좀 있었잖아요.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가 예상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방학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외죠. 그 다음에 뭐 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성수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는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2분기가 예상치보다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증권일 거예요. 현대차증권에서 뭐 항공이나 LCC 쪽에 비중 확대잖아요. 저도 이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네이처홀딩스 볼게요. 더 네이처홀딩스는 제가 이전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 거고요. 이제 타이밍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적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실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죠. 2022년의 실적은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이때는 당연히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 걸렸죠. 코로나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리고 해제되는 데가 싶더니 2021년에 또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되면 완전하게 해지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겨울 옷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의류는 겨울 매출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2023년에는 2022년에 샀으니 2023년에는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올해 아마 다시 한번 뭐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지금 뭐 외국인은 좀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주면은 뭐 옳다구나 하겠는데 그 모습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매수는 저는 그 15,000원 전후 이 부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4,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00원. 네,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8,500원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갭이 실적이 좋아갖고 20%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카를 가진 덱 아웃도어라고 있는데 거기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 역시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신발 만드는 데인데 여기도 신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의류, 신발 이쪽이 신고가 혹은 뭐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가 역시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게 되면 화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테슬라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이오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이거를 왜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요 안 좋아요 사실은. 제이오 보게 되면 2024년에 영업이익은 늘지만 당기순이익은 좀 떨어집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2, 3 좋아져요. 근데
저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17,530원까지 뭐 작년에 역사적으로 저점을 한번 기록을 하고 2024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상승을 좀 했는데 그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모습 있죠. 이 모습. 지지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선 이탈하고 이제 딛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항으로는 3만 원, 3만 원 부근까지만 보셔도 되겠네요. 뭐 단기적인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지선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대충 한 26,100원을 지금 저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고 흐름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지지를 했던 곳이 최근에 저항으로 돼 있죠. 지지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뭐 소폭 좀 다른 흐름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매수는 이제 이 부근이 22,400원입니다. 2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딱 보시다시피 25,55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손실폭이 한 4% 정도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26,100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만원. 이렇게 보시면 매매하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성 FNC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고요. 뭐 작년에 초에 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전 지지.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10만 원대까지는 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수는 8천만 주. 죄송합니다. 800만 주야. 800만 주. 0.3개니까. 이거는 분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무증이 될 수도 있고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저점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중 바닥이 형성되는 거죠. 이중 바닥이.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75,000원, 75,0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보도 되겠습니다. 10만원. 공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본다는 게 뭐냐면 67,000원 매수. 67,000원 매수. 요 가격 있죠? 63,000원 손절. 1차 목표가 7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다시 말씀드리자면 67,000원. 손절가 63,000원. 단기 목표가 75,000원. 그 다음에 상향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다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거 보지 마시고 윤석만 좀 다를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제 5월 30일 금요일 거를 6월 1일 날 했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뭐 옆으로 뭐 퍼뜨려 주셔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